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벌써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흘러서 1분기가 끝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죠. 기리세 5030 23년 1분기 결과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확인하시죠. 렛츠 기리.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이 와중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30 챌린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5030은 이겁니다. 매월 50만원씩 30년간 주식 투자로 연 20% 수익률을 거두면은 100억을 만들 수 있다는 챌린지인데, 그런데 이걸 들으시는 기분들 아마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길이 멍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매달 50만원 적금 또 오케이. 30년 또 좀 멀긴 하고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년 또 오케이인데 연 20%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맞습니다. 저 길이 또 당연히 동의하고 있고 매우 매우 힘들 수 있다. 뭐 한 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뒤에서 뭔가 해일 같은 게 막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달리면은 살 확률은 매우 낮겠죠. 하지만 안 달리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100% 죽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쉽든 어렵든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저 기리스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인플레 때문이죠.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뭔가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돈입니다. 돈의 가치가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벽돌보다 더 낮은 가치로 이렇게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인플레가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아마도 요즘 느끼고 계실 겁니다. 냉면 한 그릇에 18,000원인가 그 정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도 8,000원이면은 야 적당하다 이 정도면은 싸네 라고 말한 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는데 확실하게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내가 100만원 가지고 있으면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그게 한 60만원, 70만원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현금을 냅두는 거는 우리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지폐를 가위로 조금씩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그래서 우리한테 그 은행 적금이라는 게 있지 않아? 맞습니다. 그것도 나름은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월 50만원씩 적금 넣으면 3%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죠.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다시 또 1%대, 2%대 여기까지 떨어질 것을 충분히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마도 이제 다시는 3%대를 못 볼 확률도 조금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냥 평생 동안 3%를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매월 50만원씩 적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년 되니까 608만 3천원이 되는데 10년이 되면 좀 다를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원금이 6천이지만 850만원만 플러스가 된 거.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죠. 물가 상승률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치는 돈은 늘었지만 그 가치는 떨어졌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년은 이제 1억이 넘었네요. 원금은 1억 2천인데 1억 5천이 되었고 30년은 1억 8천인데 2억 7천으로 나름 의미 있는 금액이 되긴 했으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지금부터 30년 뒤에 과연 2억 7천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라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일단 2억 7천을 그냥 지금 그 가치 그대로 가져간다고 해도 기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서울에서는 매매는커녕 전세도 하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서울이니까 다른 지방을 보면은 나름 지방은 노릴만 합니다. 조금 오래된 아파트는 매매나 전세 둘 다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30년 동안 그 가치는 계속 떨어져 아마도 그때쯤 전세도 하지 못할 확률이 꽤나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그랜저 차량이 어느덧 막 4천, 5천 이렇게 올라갔죠. 그때쯤에는 1억은 그냥 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예금 적금으로는 우리가 절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고 그 말인즉슨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지폐를 조금씩 자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월 50만원씩 주식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월 50만원
사회초년생한테는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은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도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 돈을 바탕으로 연 20% 수익률을 낸다고 딱 가정했을 시 1년째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그런데 10년부터 아예 다릅니다. 벌써 원금이 6천인데 1억 9천을 달성하는 걸 볼 수 있고 20년이 되면은 원금은 1억 2천인데 무려 15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30년 지나면은 116억. 솔직히 30년 이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20년만 해서 15억만 해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의미 있는 금액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이랑 아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와중에 야 20%는 너무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 수익률을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꽤나 의미인데요. 10년이 지나면은 1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0년이 지나면은 3억 8천, 30년이 지나면은 11억으로 원금은 1억 8천인데 거의 한 5배, 6배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나름 노후 자금이라고 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집 하나는 충분히 사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 기분들 연 20% 그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10%라도 일단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 특히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특히 배당주 중에서 금리가 6%, 7%, 8%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많죠. 그렇게 그거만 먹어도 연 1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지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꿈이 아닌 그런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성 가능성 꽤나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이 영상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월 50만원 큰 부담 안 되고 꼭꼭꼭 해보자. 안 하면 어차피 죽는다. 이게 바로 5030 챌린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5030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저 기리세 계좌를 공개할 건데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우리 같이 말만 하지 말고 다른 분들을 보면은 같이 뭐 투자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딱히 뭐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기리시 이제 2년 반 전에 그러지 말고 나도 한번 같이 해봐야겠다. 나도 노후 자금 만들기 위해서 투자할 거 그 김에 같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랑 저랑 같이 월 50만 원씩 지속적으로 모으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 기분들 조금 더 제 계좌를 보시는데 그게 절대 저의 황금보다 빛나는 계좌일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냥 같이 투자하는 계좌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뭔 소릴까요? 맞습니다. 리딩의 목적은 하나도 없겠죠. 그럼에도 혹시나 이제 몇몇 기분들은 야 기리시 뭐 모르고 샀겠어? 진짜 진짜 모르고 산 것도 있는데 혹시나 또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주식은 섹터만 공개하고 이름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ETF는 그냥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리세 5030 계좌는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27년 정도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기리세는 그때까지 이제 100억 넘게 모아서 일단 지금은 꿈이지만 나중에 재단 같은 거 만들어서 아이들 돕고 사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어쨌든 27년 이후에 정년퇴직을 할 예정이며 그때까지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통장에는 월 50만 원씩 들어가는 거 말고 절대 넣지도 절대 빼지도 않는 그런 계좌라는 거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평생 모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계좌도 있습니다. 제 본 계좌도 따로 있고요. 그 중에 이렇게 5030 하는 키움 계좌만 보여드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합니다. 저 기리스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두서없고 길었습니다.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년 4분기 결과는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작년 4분기까지 이제 5030을 진행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시작한 타이밍이 좋지 않았죠. 처음에는 나이스했으나 하지만 쭉 하락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16%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5%로 매우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렇다면 제 5030 계좌는 어땠나? 작년 4분기까지는 어땠나 봤더니 원금은 1350만원, 총 자산은 1280만원,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은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야 이거 이래서 연 20% 어떻게 하냐 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1분기 꽤나 증시가 괜찮았죠. 그 와중에 저의 계좌는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자 1분기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030 시작 후 지금까지 코스피는 마이너스 13%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이 진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마이너스 9%로 꽤나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계좌는 어떤가? 원금은 1500이 되었고 야 이것도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5030 한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원금만 해도 1500만원
그냥 잊은 듯 살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모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금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총 자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1,549만 8,620원. 드디어 플러스를 달성했습니다. 1분기 증시가 많이 좋긴 했나봐요. 그래서 이익은 플러스 49만 8,620원이고 3.3%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거. 전 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5%였는데 플러스 3%면은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키움증권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분홍색 선 있죠. 이게 저 기릿의 누적 수익률 그런 건데 1월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쭉쭉쭉 기대분들의 계좌도 쭉쭉쭉 상장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또 1분기에 다른 거래는 뭐가 있었나 봤더니 일단 배당 받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5,000원짜리 하나 받았고 12,350원짜리 받았고요. 또한 매도한 기업도 있습니다. 왼쪽에 꿈비센질의 DTNCR로 요 녀석들은 공모주인데 열심히 그냥 바로 매도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대우조선해양, 오스테인플란트, 강원랜드, 모두투어, 동성화인텍, 하이트진로, 삼성 SDS 이 기업들은 1분기에 매도를 진행했다는 거. 물론 저 기릿이 매도했다고 이제부터 떨어지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거 말고 더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였는데 그게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러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가장 많이 수익률을 거뒀던 건 바로 이겁니다. 오스테인플란트 공개 매수가 나왔을 때 그때 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때 매도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저 기릿 뭐를 들고 있는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빨간색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 23년 1분기 보유 기업을 보면은 완성차 관련주가 0.4%, 그리고 음식료가 꽤 괜찮아요. 음식료 플러스 32%, 음식료 플러스 24%. 우리가 작년에 음식료 이 상황에서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었는데 확실히 슬금슬금 오르더니 어느덧 이만큼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주가 플러스 19%, 해운주가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1%, 아래쪽이 또 있죠. 해운주 마이너스 18%. 이렇게 두 개가 나빴고, 반도체는 마이너스 7%. 이제 빨리 반등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바이오는 마이너스 1%, 그리고 폐배터리가 매우 좋죠. 폐배터리 플러스 23%, 폐배터리 플러스 48%로 둘 다 매우 뛰어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봇주가 두 개 있어요. 로봇 한 개가 47%, 그리고 다음은 0.3%로 조금 온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뜨거운 모습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풍력주 24% 플러스, 야 이거 뜨겁네요. 임플란트 플러스 73%. 오스테인플란트랑 같이 샀던 기업인데 오스테인플란트는 팔았고 요 녀석은 그냥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메타버스가 있는데 메타버스가 두 개입니다.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11%로 조금 안 좋은 걸 볼 수 있고, 화학은 마이너스 27%. 지금 제 5030 계좌의 가장 골칫덩이는 해운주, 메타버스, 그리고 화학,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태양광은 마이너스 7%, 그리고 이제 ETF가 4개가 있습니다. 5G ETF, 그 다음에 차이나 항생 ETF, 타차전도 있고 마지막으로 원자력, 요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각각 마이너스 22%, 플러스 1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로 아직까지는 차이나 항생테크 말고는 전부 다 손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기릿의 5030 계좌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절대 리딩의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3년 1분기 5030 챌린지는 마무리가 되었고, 다시 또 증시가 바닥을 치고 쭉쭉쭉 뻗어나가서 지금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죠. 3,300의 영광이, 올해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영상은 절대 리딩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러니 기분들 같이 투자하는 스터디 회원의 계좌를 조금 봤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기리 또 맨날 물리고, 보셨죠? 작년 4분기까지 마이너스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 따라서 매수는 금지라는 거, 또한 제가 지금 들고 있더라도 언제 손절 칠지 모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5030 챌린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27년 같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끝나고 이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하이요.